이 질문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결과값 이상하게 나오고 정상값이 아니면 바로바로 노티하나요? Hi, I'm student nurse Shanae. 이번에 제가 소개드릴 거는 이제 중환자실. 중환자실 루틴은 어떻게 되는지 모닝 시프트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침에 좀 한 5분 정도 미리 도착을 하죠. 그러면은 스타프룸에 들려가지고 내 점심 같은 거 놔두고 전체 인계를 들으러 가요. 전체 인계 후에 너 몇 번 환자 봐, 몇 번 환자 봐 이런 식으로 얼로케이션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배당받은 환자를 맡고 있는 간호사에게 가서 인수인계를 듣고 환자를 사정을 시작합니다. ICU에서는 헤드 투 토 어세스먼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감각을 이용하죠?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들어보고. 그래서 환자가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환자한테 많은 질문을 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세스먼트를 끝내시면 되고요. 또 호흡음 같은 거는 저희는 무조건 청진을 하니까, 그리고 장음이랑 같이 무조건 청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파악을 하죠. 해서 주고 혈압 한번 재고, 그렇게 있으면은 그 의사들이 회진을 돌 거예요. ICU에서는 의사가 상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계할 때 본인들도 인계를 하고, 우리가 인계 끝날 때 의사들도 라운드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라운드를 시작하고 내 차례가 오면은 내가 그동안 컬렉트했던 정보들, 내가 핸드오버를 받았던 환자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지 플랜을 세워요. 그리고 추가 처방이 나면 추가 처방 났다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게 끝나게 되면은 그때서야 저도 다시 간호인로 돌아와서 일을 하게 돼요. 환자 사정하는 것도 뭐 마찬가지고 병동이랑 다 비슷해요. 약간 다른 점은 의사와 좀 더 대화할 시간이 많다는 거, 그리고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도 스킨 어세스먼트를 하거든요. 이 피부 사정은 어떻게 하냐? 아무래도 환자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 저희는 베드펜을 제공을 하거든요. ICU 환자는 걸어서 화장실 갈 수가 없어요. 퇴원 예정자가 아닌 이상은 스스로 걷게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 베드펜을 갖다 주고 그때 잠깐 일어나야 되죠. 그때 한번 엉덩이 싹 보는 거예요. 뒷부분의 피부를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앞부분 피부는 제일 처음에 헤드 투 토 어세스먼트 시행할 때 여기저기 청진하고 만져보고 이미 마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ICU 환자들은 가지고 있는 라인들이 굉장히 많죠. 라인 어세스먼트도 해줘야 돼요. 아테리얼 라인을 줄여서 앗 라인. 그리고 여기 센트럴 라인 있죠. 보통 제 경험상 ICU에서는 이 주글라로 많이 잡거든요. 센트럴 라인은 CVAD라고도 하기도 하고 CVC라고 하기도 하고 C라인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피크 라인 있을 수 있고요. IV 캐뉼라 있을 수 있고, 이런 달고 있는 모든 캐뉼라에 대해서 사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병동이랑 또 겹치는데, 병동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가지고 있는 라인에 대해서 사정을 해줘야 돼요. IV 캐뉼라 사정은 다 아시죠? 사정할 때 저희가 그 인설션 부분 확인하잖아요. 여기 인펙션 사인이 있는지 없는지, 레드니스 있는지 없는지, 통증 있는지 없는지, 히트 센세이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어세스를 하고, 이거를 칭하는 단어는 VIP라고 해요. VIP가 뭐냐면 플레바이티스, 정맥염에 대한 그 사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맥염에 대한 사인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간호기록 하면 되냐면 VIP equal 0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표시가 들어갔으면 내가 이 IV 캐뉼라를 사정을 했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배액관과 라인들을 사정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사정했는지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거는 또 약 주는 거네? 또 약 주고 환자 통증 사정하고, 그리고 이제 뭐 피지오들이, 물리치료사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도 가끔 도와주긴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거동이 가능할 경우, 거동이 불가능할 경우는 보통 이제 인튜베이션, 기관 삽관이 되어 있는 환자들이죠. 튜브를 꽂고 있는 환자들인데 그 환자들을 그냥 두고 저희가 걸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옆에 누군가는 보고 있어야 되고 그 환자를 계속 모니터링 해주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버디너스한테 항상 그거 좀 봐달라고 좀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어디 가야 될 때마다. 그리고 또 사정을 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라인들 다. 그러면 기관삽관 환자들은 ETT 튜브 이것도 사정을 해야 되죠. 몇 cm 고정인지, 사이즈가 뭔지, 벌루닝 잘 돼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환자들은 전부 다 벤틸레이터 달고 있죠. 벤틸레이터 모두 뭔지, 세팅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환자 지금 뭐 가래 많이 나오는지, 이 모든 것들이 사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좀 헤비한 환자, 튜브 꽂고 있거나 어떤 다른 합병증이 좀 있고 좀 복잡한 케이스인 경우는 한 번 사정하는데 30분에서 45분 소요가 돼요. 짧지 않아요. 모든 걸 다 확인을 하고 모든 걸 다 들어보고 느끼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뭐 30분에서 45분 사정을 다 마치고 중간중간에 또 약 주고 추가 처방 난 거 주고 랩 결과도 한 번씩 보고, 이 질문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결과값 이상하게 나오고 정상값이 아니면 바로바로 노티하나요? 이거 되게 질문 많이 받았는데요. 의사들이 다 회진할 때 봐요. 그래서 굳이 노티할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뭐 떠먹여 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 일을 하기 때문에
때문에 믿고 존중하고 냅두는 거죠. 근데 정말 임상적으로 이상 징후가 발생된다? 그거는 바로 닥터한테 노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운드, 상처도 저희가 사정을 해야 되거든요. 피부 사정하시면서 상처 사정까지 같이 하셔야 되고요. 상처 사정하시면서 드레싱 체인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드레싱 체인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로 들었을 때는 그렇게 좀 빡센 것 같지 않은데 여러 멘티분들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한국이랑은 정말 하는 일 자체가 다르다. 간호 범주가 다르다. 좀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닝, 이브닝, 나이트 시프트 각각 해야 될 일들이 정해져 있어요. 아침에는 항상 바쁘니까 처방이 추가 처방 난 거 다 쳐내야 되고 루틴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뭐 드레싱 체인지를 한다든지 엑스레이나 CT 스캔 아침에 많이 가요. 왜냐면 방사선과도 외래이기 때문에 문을 빨리 닫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런 검사 같은 것도 시행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브닝 같은 경우는 가장 널널해요. 그래서 아침에 못한 일들을 좀 많이 백업해주는 그런 시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바쁘면 바쁘겠죠. 환자가 너무 중환이고 아울리를 1시간마다 해야 될 일이 있거나 2시간마다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당연히 바쁘겠죠. 근데 모닝이 가장 바쁘다. 아침 근무자가 제일 바쁘다. ICU도 병동과 마찬가지로 8시간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20분의 티브레이크, 모닝 티브레이크가 있고요. 그리고 30분의 런치 브레이크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12시간 근무를 하신다? 호주에서는 중환자실에 근무를 하시면 12시간 근무를 하실 수가 있어요. 12시간 근무를 했을 때의 장점은 브레이크가 총 3번이 됩니다. 아침에 이제 모닝 티 브레이크, 그 다음에 런치 브레이크, 그 다음에 디너 브레이크 해서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너무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잠깐만 좀 진짜 5분, 10분만 좀만 쉬고 싶다 하면은 그냥 내 버디너스한테 이야기하고 추가로 쉬시면 돼요. 엄청 엄격하지 않아요. 대화를 통해서 모든 건 조율이 가능하니까 간호사들이랑 혹은 다른 의료진들이랑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